세계 3위 석유 매장량, 세계 2위 천연가스 매장량, 9,200만 명의 젊고 똑똑한 인구,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황금 같은 위치까지. 이 정도면 중동의 최강자가 됐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요? 화폐 가치가 10년 만에 90% 넘게 증발했습니다. 1인당 GDP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아요. 매년 1,500억 달러어치의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죠.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왜 이 나라는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이란 경제의 비극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란이 가진 자원부터 제대로 짚어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매장량 세계 2위라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란이 바로 그 뒤인 3위예요. 천연가스는 더 대단한데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2위든요. 가스 부국으로 유명한 카타르가 3위고 이란이 2위입니다. 여기에 광물도 풍부하고 농경지도 넓고 산맥과 강도 있어요. 카스피해와 인도양 두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까지 갖추고 있죠. 위치만 봐도 이란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수천 년 전부터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현대에 들어서는 더 강력한 카드를 쥐게 됐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페르시아만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인데 전 세계 석유 거래량의 약 20%가 매일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페르시아만 연안 지도를 한번 보면요. 석유랑 가스전이 해안선 따라 빼곡히 들어차 있어요.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까지 이 지역의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거의 절반, 천연가스의 40%가 몰려 있는 거죠. 근데 이란이 오마이랑 함께 그 출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석유랑 가스 선적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훨씬 먼 우회로를 써야 해요. 운송비가 폭등하고 공급이 급감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겠죠. 이란은 말 그대로 세계 에너지 흐름의 문고리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자원도 많고 위치도 좋고 인구도 많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슈퍼파워가 될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구매력 기준 GDP가 세계 17위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6,440억러 규모였는데 지금은 25위권으로 밀려났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 이란 내부의 특수한 경제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이란에서는 일반 기업이 아닌 특수한 조직들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보냐드라고 불리는 거대 재단들이에요. 원래는 왕정시대에 만들어진 자선 신탁 기구였는데요.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 돕기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1979년 혁명과 이란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정부가 이걸 재편했습니다. 참전 용사랑 빈곤층, 전사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긴 거죠. 처음에는 실제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냐드들은 거대한 기업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이란 전역에 약 100개의 보냐드가 운영되고 있고 이란 전체 경제의 약 20%를 장악하고 있어요. 콩이랑 목화 농장부터 호텔, 음료 공장, 자동차 제조업체, 해운 회사까지 정말 안 하는 게 없거든요. 문제는 이들이 일반 기업이랑 같은 룰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전히 자선재단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세금을 안 냅니다. 자선단체니까 면제되는 거죠. 게다가 정부 보조금도 전액 지원받고 재무보고서 공개 의무도 없어요. 오직 최고 지도자에게만 보고하면 됩니다. 평범한 사업가가 뭔가를 시작하려면 어떨까요? 세금도 내고 규제도 따라야 하는데 경쟁 상대는 세금도 안 내고 정부 지원까지 받는 거대 조직인 거예요. 게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더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특혜를 받는 본야드들 대부분이 적자라는 겁니다. 1999년에 이란 전 국방장관이 직접 인정했어요. 최대 본야드 중 하나인 모스타자판 본야드의 전 수장이었던 사람인데 산하 기업의 약 80%가 적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인력 과잉에 비효율적이고 부패까지 만연해 있기 때문이죠. 2008년 추정치에 따르면 보냐드들이 고용한 인원이 최소 40만 명에서 최대 500만 명에 달했어요. 이건 엄청난 지지 기반입니다. 이 조직들을 해체하면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천만 명에게 영향이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 상태 유지를 원하게 되는 거죠. 보냐드만 이런 게 아닙니다. 혁명수비대나 군 연계 기업들도 비슷한 특권을 누리면서 이란 경제의 주요 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조금 문제도 심각한데 이란 정부는 매년 약 1,000억 달러를 생필품 가격 보조에 쓰고 있습니다. 휘발유, 전기, 빵 같은 것들이요. 저소득층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죠. 근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심하게 압박하는 요인이기도 해요. 그럼 그냥 보조금을 줄이면 되지 않냐고요? 2019년에 실제로 시도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정부 수입이 줄어들자 보조금을 축소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없앤 것도 아니고 그냥 줄이려고만 했는데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터졌습니다. 이제 제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난 40년 동안 이란은 미국, UN, EU로부터 파도처럼 밀려오는 경제 제재를 맞았습니다. 1979년 혁명 직후부터 시작됐고 2000년대 초반에는 핵 프로그램 때문에 더 강화됐어요. 2015년에 핵 협정이 체결되면서 잠시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2018년에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다시 부과된 거죠. 제재가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볼게요. 이란은 석유를 자유롭게 팔 수 없습니다. 국제은행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도 없어요. 기계류, 비행기 부품, 첨단 에너지 기술 수입도 막혀 있고 외국 기업들은 이란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이란 측은 평화적 민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죠. 그 결과 더 많은 제재가 가해졌고 경제는 더 악화됐습니다. 이런 고립 때문에 이란은 북한, 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가 됐어요. 이란 경제는 석유랑 가스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출 수입의 약 60%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유가가 떨어지거나 제재로 판매가 막히면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예요. 카타르나 UAE 같은 나라들은 일찌감치 경제 다각화를 시작했는데 이란은 제재랑 고립, 무거운 관료주의 때문에 다각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란이 석유를 아예 못 파는 건 아니에요. 중국 같은 우호적인 나라들에는 팔 수 있거든요. 다만 구매자를 끌어들이려면 할인된 가격에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암시장에 의존하게 돼요. 밀수 네트워크, 중개인 비밀 거래를 통해 석유를 내보내는 거죠. 수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자제품부터 의약품까지 많은 필수품들이 암시장을 통해 들어와요. 문제는 암시장 거래가 느리고 복잡하고 비싸다는 거예요. 의약품이나 기계부품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공장에서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서너 단계 중간 상인을 거치는데 각 단계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적발을 피하려고 여러 경로를 거치고 위치도 바꾸다 보니 이란에 도착할 때쯤이면 늦고 비싸고 품질도 떨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외국 투자자들도 이란을 피합니다. 국제적으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 없고 장비 수입도 안 되고 제품 수출도 못하는 곳에 공장을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란은 자급자족을 강요받게 됐어요. 예를 들어 이란은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데 제재받는 나라치고는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술에 접근할 수 없다 보니 이란산 자동차 대부분은 품질이 낮으면서도 가격은 비싸요.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화폐 가치 붕괴를 볼게요. 이란 화폐인 리알은 지난 10년간 가치의 90% 이상을 잃었습니다. 2015년에 1달러가 약 3만 리알이었는데 2025년에는 90만 리알까지 올랐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1달러에 약 4만 2천 리알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정부 공식 환율입니다. 일반인들은 이 환율로 환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실제로 평범한 이란 사람들은 암시장 환율을 씁니다. 달러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달러를 사려고 하면서 환율이 치솟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커지다 보니 일상에서 리알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토만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냥 리알을 10으로 나눈 건데 10만 리알이면 1만 토만이라고 하는 식이죠.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제재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란 화폐 수요가 줄었어요. 제재받는 화폐를 갖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재는 또한 석유랑 가스 판매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진 건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돈을 더 찍어내기 시작하면서예요. 상품 생산량은 안 늘고 돈만 더 만들면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공식 물가 상승률이 연 40%가 넘었고 식품 같은 필수품은 그보다 훨씬 높았어요. 리알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화, 금,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로 눈을 돌렸어요.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저축이 녹아내리는 걸 막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란 주식시장이 경제가 가장 힘들 때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잘 나가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현금 말고 뭐라도 들고 있으려고 필사적이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비용을 봐야 합니다. 이란은 보조금이랑 보냐드 지원에 수십억을 쓰는 것 외에도 대외 정책에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어요. 지역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서 활동하는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후원하고 있거든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랑 시리아의 여러 민병대, 예멘의 후티 반군, 하마스 포함한 팔레스타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란이 이들을 지원하는 데 쓴 돈이 약 60억 달러로 추정돼요. 왜 이렇게 많이 쓰려고 할까요? 이란 입장에서는 중동에서 자국 위치를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수십억 달러는 국내 경제가 허덕이는 동안 지출된 겁니다. 이 돈이 인프라 개선, 발전소 건설, 산업 발전에 쓰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재정 위기를 완화하는 데 쓸 수도 있었겠죠. 정리하면 이란은 석유, 가스, 광물, 전략적 위치, 농경지, 수백만의 젊고 교육받은 인구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잘 되기 위한 조건은 전부 있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랑 제재, 관료주의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나라가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경제는 어찌어찌 돌아가고 있어요. 온갖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 중 하나가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모든 상황 때문에 교육받고 재능 있는 이란 사람들이 많이 나라를 떠나고 있어요. 이란 전 과학부 장관에 따르면 이란은 인재 유출로 매년 약 1,5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잠재력을 가진 나라를 보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란이 세계로부터 단절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란은 언젠가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될까요?